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계절처럼 풍성한 문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가을도 맛있게 무르익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전통 한지, 이 한지 한 장이 태어나기까지는 무려 99번의 손길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지 한 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정성과 끈기가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호통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색 전통 한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한지 장인 장응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지를 3대째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장응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당나무 채랄이죠. 그 껍데기 갖다가 팽이를 치는데 그 팽이 채를 만들었어요. 어려서 이제 뭐 7, 8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이 막 쳤어요. 그러면 땅나무 껍질이니까 이게 치면 딱딱 소리가 나요. 그래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땅나무 껍질을 이제 부친이 있으면 훔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훔쳐다가 몰래. 그럼 이제 또 혼나는 거예요. 재료를 한지 만드는 재료를 갖다가 이름 새끼들 이거 한다고 하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또 뺏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커가면서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참 일을 하시는 데 가서 뭐 도와도 주고 일요일이면 가서 이제 뭐 당나무 잘라서 이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놔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조금씩 이제 차츰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그때 20살 때 부친이 하신 공장을 입문을 하게 됐어요. 75년도 그때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해에 8월 달부터 시키더라고요. 와서 해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젊은 놈이 또 삔들삔들 노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데 그냥 욕도 많이 먹고 딱채 나무가 있어요. 딱채 나무가 진짜 반질반질한 게 하얀 게 진짜 이뻐요. 그걸 이만하게 잘라가지고는 그래서 이래가지고 머리도 진짜 하루에 한두 번씩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질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지를 만드는 이제 기초, 이제 당나무를 들여서 잘라다가 이제 무지를 해요. 무지가 뭐냐면 당나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걸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떼서 쪄요. 찌는 걸 닭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데 닭무지하는 것부터 이제 겨울에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무를 이제 마른 걸 갖다가 잘라서 이제 삶는 과정. 그걸 배우는데 한 3, 4년을 했습니다. 그 부친이 또 조금씩 못하게 해요. 해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잘 삶는 거 네가 생각을 해서 해라. 네가 이걸 해라. 딴 사람을 시키면 이제 자기네는 말 안 듣잖아요. 참 나부터도 딴 분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근데 부친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들으면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해보고 당나무가 잘 삶겼다 못 삶겼다 어떻게 하면 안 탄다. 이게 바닥이 물로 앉으면 이게 당나무가 껍질이 밑에 바닥에 붙어서 타요. 그러면 탄내가 막 나요. 예, 그런 거부터 이제 해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닭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한지를 만들려면 닭풀을 만들 황초큐라는 게 그걸 같이 섞어야지 돼. 미끈미끈한 게. 그래서 그거를 새벽에 2시에 가가지고 막 밟으면 저녁에 6시까지 작업을. 진짜 고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아버지한테 참 뭐 너 잘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는 무조건 일을 하고 나면 너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만. 또 네가 이런 걸 잘 해야 옆에 분들도 다 따라서 잘한다 이거야. 그럼 넌 막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라. 이걸 잘 삶아야지 네가 한지가 제대로 나오지. 네가 잘못 삶으면 한지가 제대로 나오겠냐. 애초에 잘 만들어야 한지를 잘 뜨시는 분들도 잘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누차례 뭐 한 10여 년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5년도부터 하면서 진짜 이게 막 힘든 거야, 이게. 80년대 초에 이제 제가 이제 딴 길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몰래 직업훈련소를 제가 야간에 몰래 아버지 몰래 이제 다녔어요. 다니면서 6개월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땄어요. 거기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간 거예요, 이제. 따가지고. 부친은 이제 도망 나갔으니까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네. 이게 참 이제 전화는 드렸죠. 그때 이제 전화가 이제 드르륵 했는 이제 전화로다가 해서 아버님 저 서울에 와 있으니까 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막 울어요. 그럼 이제 부친한테 이제 불효를 그만큼 한 거예요, 제가. 참 부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제가 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참 제가 밉니다, 마음이. 1년을 근무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친이 참 몸이 안 좋다고 이런 저걸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아버님이 췌장암에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부친은 거기 오셨었어요. 부친이 또 노인네가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야위셨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학생 신분으로 갔으니까 많이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제가 이제 택했어요.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를 외국을 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한테 저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을 안 하세요. 이제 대문을 나서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난간을 이렇게 잡으시고 내다보시더라고. 그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참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계시는데 참 내가 이거 가야 그런가. 근데 앞일을 미래를 보면 제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안 보고 그냥 갔어요. 실끝 보고 그냥 갔어요. 거기서 1년 한 4,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 사망 해서 장례비가 10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 이제 바꿔달라고 어떠신지. 근데 장례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뭔지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거기서 어머니가 뭐 아버지 바꿔달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 동안을 울었어요. 한 달 동안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걸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더라고요. 한지가 한이 많아서도 한지라리지만 찰 한자 겨울에 만드는 종이가 좋다.
이래가지고 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겨울에 만든 손을 진짜 겨울에 그 제가 만들어봐도 겨울에 만드는 게 여름에는 그 이제 이게 더우니까 이게 그 섬유가 좀 삭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삭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그게 있구나 만들면서 86년도 85년도 요때도 그 창호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 유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창호지를 많이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게 창호지가 안 되니까 한지를 글씨 쓰는 거, 뭐 서예할 수 있는 거, 또 이제 공예할 수 있는 거, 아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착안을 한 게 그 처음에 아 이거를 일단 포장용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색한지 포장용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색상을 내는데 아 요건 몇 그램, 요건 몇 그램, 요건 어느 정도의 분량 이렇게 해서 아 내면은 아 무슨 색이 나오더라. 근데 안 나오면 이게 환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참 빨강, 노랑, 파랑을 섞어도 검정색이 안 나와요. 그럼 이 비율을 어떤 거를 잘 더 많이 넣고 어떤 걸 조금 덜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고 1년, 2년 막 색상 내면서 빨간색도 아 이게 뭐 스카레트, 아릴 뭐 이렇게 해서 그 색상이 있는데 그런 색상만 내는 게 아니라 아 노랑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또 주황색도 좀 들어가야 되고 빨간색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밝은 빨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참 그걸 들였다가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은 그 색상이 아 빨간색 그러면 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98% 정도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들이 그 참 아 머리 한 대 맞는 게 이게 아 지금 나를 위해서 때린 거구나. 뭐 참 머리 큰 놈을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33살까지 장가가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맞고 그 뗀닥지 때리면 맞았어요. 무릎 꿇고 그렇게 저도 고지시켰고 아버지도 고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내가 이 일이 힘들어도 아 이렇게 해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걸 이 한지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지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 참 그 전통 한지를 옛날에 했던 그런 종이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 뜨면서 그 고려지나 이런 걸 뜨면서 아 이건 이렇게 뜨는구나. 그 하면 이렇게 그 만들어 오면서 이걸 쓰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작가분들이에요. 오셔서 야 원주 한지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 한지가 먹발도 괜찮고 뭐 어떤 분은 또 이제 자기가 쓰는 취향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또 안 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작가분들이 원주 한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이런 얘기들 다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좋은 종이를 만들어서 진짜 1000년이 넘는 이런 종이를 진짜 그 연구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후세에 많이 좋은 종이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드라마 같은, 그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1000년의 그 감촉이 느껴지는 그런 한지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아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 또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지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셨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예, 한지는 이제 그 제가 그 참 만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원색이나 이런 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색상이 안 들어요. 이게 색상이 안 나오면 뭐 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돼. 이걸 해보면 그럼 조금씩 다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이고 색상이 나왔을 때
그때 성취감은 진짜 좋죠. 마음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 옛날 종이를, 이게 옛날 종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다 손이 가야 돼요. 진짜 이게 긁어서 이걸 갖다가 진짜 삶아서 손으로 막 쪄가지고 때려가지고 치든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섭리를 만들어요. 그걸 종이뜨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종이를 이렇게 내가 만들었을 때, 아, 이게 오래갈 종이구나.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시험 연구소에 보냈더니 700년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오셔서, 아이고 참 우리 원주한지 좋다, 뭐 계속 장 선생님 이거 손 놓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취감을 많이 느끼죠. 예. 네, 이 3대째 그리고 4대째 이제 전통을 이어가시는 우리 한지가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그런 장 선생님만의 한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전국에서 저희 원주 한지를 또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또 안 쓰시는 분들은 우리 원주 한지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러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제 말 들어주시냐고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임성민 우리 아나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한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가를 활용하는데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주머니 사정만 탓할 수도 없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든 홀쭉하든 전혀 상관없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문화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올해는 바로 이 원주가 세계적인 7공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본을 만들어주신 일사 김봉룡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도시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된 것으로 삼아서 원주가 7공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본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봉룡 선생님은 아주 가느다란 줄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섬세한, 기존의 어떤 김봉룡 이전하고 김봉룡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나전칠기 기법을 구사해냅니다. 그러면서 김봉룡 선생님은 전통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있는 기본적인 무늬들을 다 차용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으로 나전칠기를 한 단계 격상승시킵니다.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 놓으신 것이 바로 김봉룡 선생님이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생활 중심의 공예, 나전칠기를 이용한 가구를 만든다든가 조그마한 소반을 만든다든가 이런 생활 중심의 공예를 감상을 위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켜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김봉룡 선생님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많은 업적들이 원주 시절에 아주 크게 기초가 돼서 발전을 많이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원주 다이사람 페스티벌은 길, 사람, 소통이 주제입니다. 길에서 사람들과 문화로서 소통하자가 주제입니다. 또 하나 축제의 가장 중심축인 댄시 카니발은 원도심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도로를 막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내 주변에서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이렇게 신나는 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이 축제에 같이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私ソウルとイクさんとキメに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韓国のお客様っていうのはこうパフォーマンスをしたらすぐに心で受け取ってくれて反応してくれる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올해는 126개의 10,000명 이상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 원주 시민이 7,000여 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만드는 그런 체험, 그리고 또 시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서 거듭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열심히 해주고 연습할 때 애들 전부 다 즐겁게 해서 작년보다 더 신나고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참석해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이런 큰 행사는 더 있으면 좋겠어요. 타악기가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 1시간을 꽉 채우는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타악기 연주자 유의정 씨의 독주의 현장. 임성민의 더 끌림이 함께했습니다.
타악기 공연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난타라든지 그냥 드럼 셋들 이런 연주들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타악기의 장르가 굉장히 많고요. 마림바라든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클래식에서 스네어 드럼뿐만 아니라 멀티 타악기들도 악기를 여러 개를 조합해 놓고 하는 악기들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좀 구성해 보려고 이번 연주를 구성했습니다. 타악기는 우선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악기 종류가 가진 다양성도 있지만 그 각각의 악기가 가진 소리들의 다양성이 또 있거든요. 굉장히 남성적인 악기, 두드리는 악기니까 좀 남자들이 많이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여성적인 그런 매력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마림바 같은 악기, 두드리는 악기지만 섬세하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 음을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또 하기 힘든 섬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뭐 북 종류에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북이면 일단 두드린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두드림 안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다이나믹이라든지 리듬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마림바라든지 팀파니 이런 악기들이 참 매력이 있거든요. 예, 마림바는 마림바가 가진 그런 아름다운 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팀파니는 깊이감, 예, 소리가 가지는 깊이, 그리고 항상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데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울림들, 그런 것들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음악에 좀 노출이 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춘천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지만 춘천에는 학교마다 다 오케스트라라든지 밴드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계속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타악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죠. 우선은 서서 연습하는 악기다 보니까 뭐 다른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처럼 앉아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서 있는 거에 대한 체력 소모가 좀 많고요. 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전신 운동 같이 그렇게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여성 연주자라서 힘든 건 아니고요. 저희 사실은 악기 나를 때가 힘들지 연주 자체에서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덜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데요. 환경적인 부분이 많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타악기가 뭐 관악기들의 부속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그런 전공 분야로서 좀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계속 연주자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숲속 갤러리는요, 2012년도 5월 달에 8평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고요. 생활 밀착형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슈퍼를 가다가 산책을 가다가 그렇게 공간이 많이 이렇게 좀 문턱이 낮은 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슬린 페인팅이란 백색의 유약이 발려진 백색의 도자기 위에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800도 전후의 온도로 소성을 하여 완성하는 도자기 페인팅입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작가들의 생각이 좀 담겨 있었어요. 이번 전시에서 판매되는 도자기는 전에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춘천 지역분들이 이런 포슬린 페인팅이라는 공예 분야가 있구나를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시회 기간 동안 시연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와서 구경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밤을 오페라와 클래식으로 물들여줄 국립오페라단이 인제에 찾아옵니다. 음악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캘리그라퍼 윤주태 작가의 개인전이 원조문화재단 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가을의 감성을 더해줄 알찬 공연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극장 몸짓에서 가을인가요를 주제로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을맞이 풍성한 문화생활 어떠세요? 최근 새 음반의 일부를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판으로 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멸종 직전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열광하고 있고요. 결국은 추억에 대한 회귀 본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숨은 추억 찾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붉은색도 나고 자주색도 나고 소금에서 만져보면 일반 종이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전투할 때 이걸 갖다 여러 개 부르면 다양한 한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